1월 20일 경제 뉴스와 주가 지수 좀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선물 시장에서 0.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러셀 2000 1.3% 하락, 유럽도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장입니다. 환율은 1237원 정도, 그리고 WTI 80불. 눈에 좀 들어오는 거는 구리값이 좀 많이 올랐고 금 시세가 이제 2,000불이 이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그 국채 금리 좀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를 그 좀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 그 한 40년 가량 채권 방향이 안정적으로 이제 내려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 채권 가격은 상승한 거죠.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서 금리가 내려오니까 모든 자산 시장은 반대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 내려오는 채널을 뚫어버린 게 2022년 작년에 이제 그 채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2.5%를 넘어서면서부터 채널이 뚫렸는데 지금 고점을 치고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5파 끝나고 지금 이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가느냐? 채권금리 하락이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이렇게 2024년까지 가느냐? 아니면 2023년에서 끝나느냐인데 지금 그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여기서 2024년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 채권 금리가 시점이 2023년이네요. 2024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2%대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서 좀 올라가다가 증시가 오르다가 꼬꾸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은 폭락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조정이 2파와 이 정도까지 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이 국채 수익률이 매우 자산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현재 1237원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환율인데 어차피 큰 세력들은 주식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자산시장의 방향을 정해놓고 중간중간에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이제 변수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을 확신했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락이란 건 뭐냐면 자산시장의 하락을 확신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산시장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을 때 다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이제 올려버리는 거죠. 환율을 이렇게 다시 올리는, 환율을 다시 띄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크립토닷컴에서 지금 직원을 20% 해고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구조조정 바람.
크립토닷컴이 그 최근에 눈에 띄었던 건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크립토닷컴은 축구 월드컵 경기와 포뮬러1 경주 등 스포츠 후원과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이름을 알렸다. 근데 얘네 크립토닷컴이 대체 이렇게 수조 원을 쓰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 이거는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이게 NBA 농구 경기나 아니면은 저기 그 월드컵 이런 거 보면은 크립토닷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전광판에, 아니면 이제 화면에.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좋게 생각하면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가 이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크립토닷컴 배후에 이게 밀어주는 세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여기도 크립토닷컴처럼 아주 메이저 이제 거래소죠. 여기 시가총액이 14조라네요. 코인베이스도 상장 후에 기업 공개 후에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49달러인데 한때 3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300달러. 그래서 49달러면은 거의 한 80% 이상 내린 건데, 90%, 85% 정도 내렸네요. 지금 85% 내린 게 아니라 거의 뭐 그 정도 내렸네요. 내리긴. 예.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일본에서 영업 중단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영업 중단을 한 이유는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일본에서 영업 중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 비용 절감의 이제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게 열기가 좀 약하긴 할 거예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넘치는데 올해 11만 가구 쏟아진다. 작년에 수도권의 미분양이 1325가구였는데 지금 만 가구가 넘는다네요. 수도권 미분양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은 올해 아마 제가 볼 때는 3만 가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3만에서 5만 가구까지. 그런 거 좀 보면은 앞으로 전세 시세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러시아가 또다시 핵 위협을 했어요. 지금 크림반도를 노리면 긴장이 더 고조될 것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측근 메드베데프가 재래식 전쟁에서 핵 보유국의 패배, 그러니까 이게 말 러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크라이나는 게임이 끝났고 러시아와 나토, 미국 간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러시아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토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는데 나토의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가 왜 이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 격화됐을 때 전 세계 자산시장의 방향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효자 메모리 재고 20주 이상. 메모리 반도체 쪽 재고가 현재 20주 분량이나 갖고 있대요. 적정 수준은 5에서 6주인데 지금 현재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매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원격 수업이나 원격 회의를 한다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도 바닥이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10년 후 비트코인 결제 시장 예상 규모는, 그러니까 2031년 8년 후까지 매년 연평균 16.3%의 성장을 한답니다. 비트코인 지불 결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트코인 지불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세계 10대 통화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화로 결제가 안 되는 곳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원화로 결제 안 되는 곳에서 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브라질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 3달 뒤 발효. 이게 12월 달 뉴스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은 브라질에서는 많은 이제 그, 그 상점이나 아니면 많은 곳에서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굉장히 이제 그 일반화 될 겁니다. 브라질이 비트코인 결제 일반화 되면은 옆에 있는 나라인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데도 남미 쪽은 비트코인이 진짜 정말 그 광범위하게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벌써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화폐로 서서히 자리 잡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 가계 대출 금리 내린다. 은행들 앞다퉈 줄 인하. 은행들이 더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하고 있어요. 현재 채권 시장이 약간 그 패닉 쪽에 있었는데 좀 요즘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주담대 변동형 최대 1%까지 국민은행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은 이 조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QT로 인해서 금리 발작이 발생할 경우엔 저거는 다시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선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잠시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 이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음, 세력들은 현재 코스피를 지금 좀 그, 이렇게 주가를 그 하방에 배팅한 사람들한테 큰 이제 손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혼동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혼동을 충분히 주고 나서 내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에 더해서 약간 공포감을 주는 뉴스와 등장하면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